코리아 서키트 2022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3%가 증가했는데 스루풋 영업이익은 1.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1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 영풍 20년 손투자 빗봤다. 전자계열사 최대 매출. 그 출처를 빼먹었는데요. 조선비즈로 기억이 납니다. 전자 반도체 부분 전체 매출소 74%를 차지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스루풋 회계에 대한 어떤 그 홍보용으로 계속해서 좀 소개하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이 홍보 장면에는 재고자산 명세와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스루풋으로 전환해서 통계 분석을 해낸다는 점을 소개하는 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3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코리아 서키트는 기준 2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기준 1 외에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에 대한 그 홍보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렸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은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24.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고자산이 40%나 높게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뭐 유리한 입장이지만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판매관리비 48.5%가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2.3%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매출 증가율보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율이 더 높으면 원가회계는 재고이익이 추가된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으로 그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 재료비가 2,870억 원대로서 20.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었다고 1차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추론하기에는 2022년도에 모든 물가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것은 잘 성립이 안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그 스루풋은 26.5%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30.3%더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 떨어지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48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11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그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손익은 그 재고 이익을 제거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드리는 바이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 전체 그 영업 비용을 1번, 2번 그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20.6%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3.3%가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원재료 매입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29.5% 증가했는데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로는 1.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총 제조 비용의 생산 재료비는 1.8% 떨어졌는데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검증이 돼 가는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매출 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갭의 크기는 PQ 생산 재료비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다.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일치를 하죠.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인데 회사는 기준 2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갭2 8억 8,800만 원의 갭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와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그동안에 평가 손실이나 환입 자업이 없었는데 이것은 48억 원의 이 폐기 손실을 갑자기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맞춰집니다. 현금식으로 얘기하면은 252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252억 원의 현금이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20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약 49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생산을 하다가 한 49억 원어치가 폐기 손실이 됐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폐기 손실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이런 폐기 손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실수율 내놔라 하는 거하고도 이게 무관한 게 아니죠. 폐기 손실이라고 그러면은 퀄리티 면에서 생산 공정 면에서 뭔가 불안한 게 있다. 2022년도에 이런 게 발생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722억 원으로서 2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90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좀 높아진 거로 산출이 됩니다. 37.2%나 증가한 거로 되는데요. 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2021년도에 인원을 크게 증가시켰다가 한 300명 가까이 250명 정도 증원을 시켰다가 다시 90명을 다시 감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직원 수가 굴곡이 심화되는 것은 생산 관리라든가 또는 어떤 생산 공정이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17.3%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회전으로서 1.27회전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르픈율은 1.11%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에서 보시다시피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했었죠. 그것을 과연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나머지 이 경영평가 지표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총 자산 회전율이 0.93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신의 총 자산 회전율이 1을 넘어섰는데 3년 연속 내려가고 있는 거로 봐서는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가 좀 나름대로 그 회사는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PCB와 FPCB, 플렉시블 PCB죠. 요거를 반도체는 좀 늦게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봤습니다. 이 PCB 쪽의 그 단순 평균 23.2%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이 109%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매입 비중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어림셈으로 접근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75% 매입을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25%면은 가중 평균이 나와서 실제 이 인상률은 44.8%가 인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추론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점은 여기에서는 입증이 되질 않겠어요. 그러면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PCB와 그 FPC가 있는데, 요거는 각자 다 단순 평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가중 평균을 하면은 12%가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는 좀 안 맞죠. 좀 모순된 거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간단하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가중 평균으로 한 5% 정도 증가했는데 재료 비율이 40%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 압박률은 한 18% 되는데 실제 가중 평균으로 12%뿐인 증가 인상을 못 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추정했던 거하고는 좀 밸런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우리가 이 논리도구, 충분조건 논리도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조건이라는 건데요. 만약 뭐뭐 하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 하락과 그 다음에 수르픈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가정을 한다. 그런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1, 2차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비성분에서 본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어야 된다. 그럼 데이터 확인은 되니까 반증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투명성 법정에 쓴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계속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반증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됩니다. 또는 재고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재고 흐름으로 재고의 입출 내역까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원재료 사용액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확인이 된다면은 분식회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754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나 그 중소기업 비율은 떨어졌고요. 다른 그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234억 원으로서 18.9% 전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현금 수익으로는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잉여 현금으로 또 추가적으로 차입을 했는데 1416억 원을 레버리지율이 30.5%로 증가를 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금 운용이. 이익 배당은 지금 뭐 고려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고 최종 123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4.5% 좀 내려갔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증가를 했습니다. 5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2022년도 실적을 토대로 원가 패러다임으로 2023년도 매출을 예측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PQ 매출 원가의 차이가 114억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오차가 좀 있죠. 재고자산의 그 변동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은 뭐 다 무시하고라도 있는 데이터 속에서 해 본다면은 이거를 뭐 단품 납품 계약이라고 비유를 해도 될 것입니다. 100만 원의 계약이 됐다. 단품 납품이. 그러면 남는 게 53,684원 남는다. 그러면은 재고가 요거는 25%가 재고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53,684원이 남는데 여기에서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고를 똑같이 25%를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9,900원 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더블 이상 내려가죠. 더블 이상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그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나는 게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스루프트 회계를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바벨 전략으로서 재고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바벨 전략으로서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루프 관점에서 볼 때는 이 97만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옵니다. 97만 원에 판매를 하더라도 12,523원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되면은 원가 회계에서 그 매출 계약한 100만 원보다 3만 원 정도가 좀 싼 거죠. 그러면 이익을 좀 더 내자 해가지고 실적이 한 11회전 정도 됐는데 이거를 12회전, 9.2회전만 좀 상승시켜 보자. 한마디로 한 3만 원 싸게 해서 매출을 더 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매출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1조 59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서 699억 원, 거의 700억 원의 이익을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뭐 생산을 감소해 가지고 재고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계약한 그 단가에 의해서 요 갭만큼 자관 9.2% 재고 회전율을 증분만 시켜도 크게 700억 가까이 이익이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바벨 전략으로서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또는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면도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올랐어요. 이런 성과가 좋아서 그런지 전년 말보다 4,080원이 이 상승을 해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97%, 잘하면은 그 장부 가격 대비 100% 넘어서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영풍이 40.21%를 가지고 있고 장세준 씨가 5.85%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리아 서키트 2022년도 실적을 분석 및 매출액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